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살펴봐야 할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MC 회의, CPI, 그리고 애플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일 것 같은데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도 저희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도 있는 모습이었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엔 이번 주에 중요한 향배, 변곡점이 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과연 미국이 시그널을 줄 것인지, 그리고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애플이 새로운 AI 시스템을 어떻게 공개할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아마 우리 시장을 이번 주에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마다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혼란스러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이 영일만 유전과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4거래일을 봤을 때 한 주당 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서 주주가 무려 7번이나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시장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교한 그리고 확실한 투자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답답하다, 미국 시장 엔비디아 사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장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와 실업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WWDC가 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신저가를 찍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단기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상승인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위원회에서는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각국의 통화정책, 금리 결정의 향방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투자법까지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며시 올라왔었는데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 지표로 일제히 실망세가 더 커지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과 주요 일정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를 모두 하락으로 전환시켰던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지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표는 27만 2천 건으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18만 2천 건이었고요. 전월에는 16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번 5월이 굉장히 고용이 강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한 차례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고용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평균 시간당 소득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4월의 임금 상승률의 2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고용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화랑세를 보이면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반응을 했고요. 일단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더욱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와 유럽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해당 기대감을 일단은 차갑게 식힌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가 더 빅 위크가 될 예정이죠. 당장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FOMC 회의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것에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까지 내려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를 놓고 시장의 기대치 같은 경우도 절반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또 시장 전문가 중 10명 중 4명은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반면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동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그리고 페드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금리 동결은 확실시 돼 있는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차분해졌던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오는 새벽부터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며 여서였는데요. 일단 애플이 새로 내놓을 AI 서비스의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불릴 가능성이 현재 커 보입니다. 해당 AI 서비스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테스트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기술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과 같은 멀티모달 기능보다는 AI 기반의 문서 요약이나 이메일 답변,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비롯해서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개선해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앞서서 AI 디바이스 출시를 위해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신규 AI 디바이스 출시를 통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판매량 회복을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기 출시로 인해서 애플의 판매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 체인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컨퍼런스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미증시 다시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탄탄한 5월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로 현대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하는 마무리였는데요. 22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풀었던 주식시장에 수심이 재차 위축되는 모습으로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문가 예상치 19만 명을 훨씬 웃도는 27만 명으로 발표되면서 다소 높은 시험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고용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14bp 이상 급등한 4.4%대로 오른 점도 수요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CME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4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전에 50%대를 웃돌았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으로 9월 동결 확률이 51%로 높아졌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대형 기술주 M7 종목 중 애플만 1%대 상승을 보였고 다른 종목들은 약세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MSCI 중국 지수가
지난 1월 저점으로부터 25% 상승하는 모습으로 주 경제 개선 전망과 주택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 지속에 취약은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경제회복 노력이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FOMC 회의를 비롯해서 CPI와 PPI 등의 중요 물가 지수 발표가 이어집니다. 연준의 하반기 금리 방향의 스탠스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점으로 10대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를 시작하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가격 흐름 또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보합권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이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후퇴하며 장 초반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반 이후 회복하는 전략 후강의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회복해주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860선을 회복해주며 양시장 모두 한 주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약 1조 원 가까이 다시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며 아직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국내 증시지만 증시를 이끌 주도주의 회복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되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WWDC에서는 새로운 AI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챗GPT 그리고 구글이 제미나이로 뒤쫓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 구도에서 애플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할 경우 최근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애플 관련 부품주의 탄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순환매를 보이며 더욱 확대가 되고 있는 AI 밸류체인 종목들의 주도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썸머 랠리로 갈지 아니면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에 이어 유럽이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 피볼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시장의 반응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역시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를 봤을 때는 전약 후강의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애플의 WWDC와 발표에 맞물려서 AI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알아보고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지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비농업 부문에서 5월 한 달간 27만 2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무려 40%가량 상회하는 좋은 고용 실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별도 가계조사를 통한 통계에서 실업률은 4%로 4월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의 불협화음이 또 다시 확인된 것인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도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FOMC 회의에서 고용자를 확인을 하고 이게 조금 괜찮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미국에서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를 막상 열어보니까
실업률은 높게 나왔는데 고용은 강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보는 실업률은 거의 대부분 명목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4%대를 도달했냐 하지 못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 고용이다, 혹은 네. 뭐 이제 뭐 실업이 과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 활동할 때 구직 활동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실업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경제에서 과연 취업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걸 보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ADP 민간 고용 부분도 보셔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면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아마 기사로 많이 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실업률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사실 이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 지표인데 자 그러면 이 실업의 기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일해도 일을 한 것처럼 일주일을 해서 하루를 일해도 일을 한 걸로 고용으로 평가가 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결국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실직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취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풀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뭐 HR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취업을 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주에서는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뭐 해시브를 하나 정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 이 저임금 고용자들이 고용 수준이 안정화가 됐을 때 이것이 이제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문 대출, 특히나 뭐 우리가 생계형 대출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어떤 기업들로 타격이 된다? 금융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카드사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카드 연체율도 지금 역대 최저수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그런가요? 있는데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하되면 뭐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까딱 잘못 잡으면은 연준인 실질적으로는 금융사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의자가 되고 있느냐? 오히려 지금 이 고용 부분들은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주식 보고 있지만은 지금 부동산 쪽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좀 부동산 회사 레드핀 따르면은 지난 4월 미국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이 중간값이 무려 6% 상승을 했다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한 채당 이제 4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면은 사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어려워진다. 시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 상업 부동산은 공시률이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규모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도 지금 투자자들한테 환매 제한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인데 내 돈을 못 빼게 지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리츠 시장도 사실은 이제 빚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자산 매각도 충분히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흔들린다. 물론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도 나온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에 우리 신라 호텔에서 또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네. 닥터둠이 바라보는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션을 가졌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뭐 마냥 미국 얘기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뭐 건사들 같은 경우는 PF 많이 허덕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럼 금리 인하 시기만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하에 대한 가스라이팅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만약 인하가 안 되는 시점을 봤을 때 이 지루한 시점이 계속 간다면은 어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느냐? 결국은 부채 비율이 낮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만약 부채 비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방안은 하나죠. 돌파구가 있는 신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금리 상승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 인하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종목들을 좀 반드시 점검하실 때는 지금 목표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고 그럼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또 부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연준에서도 사실은 뭐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4.0% 도달했으니까 네. 뭐 이제 내리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3월에 FOMC에서 결정을 했던 12월 이제 예상 실업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뭐 9월에 서둘러 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CE 물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물가, 소비자 물가는 거의 대부분 잡혔습니다. 코어 PC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뭐 어쨌든 이번 주에 FOMC 회가 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걸 좀 대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고은별 앵커와 일단은 관련된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도 불확실한 미국의 중앙은행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캐나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까지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움직임은 다시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PBR 관련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죠. 전거래일 마감 상황을 보더라도 PBR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USA 2024에서 국내의 PBR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라는 소식 속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3%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87,5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SK 스퀘어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6% 이상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두산과 신한지주, 은행과 지주사들도 전거래에 반등이 반짝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SK 스퀘어도 8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고은별 앵커가 PBR주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그럼 김덕호 대표님,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쪽 말고 PBR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종목 볼까요? PBR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좀 적게 평가됐다. 이 부분이 좀 메리트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 할까? 지금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번 달에 워낙 이슈는 많으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리스크 해치 전략으로 이제 안 될 때도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기업은행을 좀 굉장히 좀 손에 꼽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은행주들이 이제 사실 PBR주 관련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거래됐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일단 국책은행이죠. 네. 자, 그리고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영위 사업들도 이제 기업들 대상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업계 1위를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 앞으로 이제 기업은행이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게 마냥 대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수 합병 이거를 이제 중개하는 채널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만약 이제 경기가 정말 부진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은행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M&A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후계자 부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주선을 하게 되고요. 또 신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정보 공유라든가 솔루션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받드는 것도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15조 가량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기업은행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벤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15조 정도 산은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막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즉 오히려 지금 악재 속에서도 지금 생성 AI를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지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IBK가 할 수 있는 이 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벤처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또 5천억 이상의 이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지금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잘 되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사고 싶고 선점하고 싶은 효과들이 좀 많았을 건데 기업은행에 굉장히 좀 독특한 철학이 있습니다. 뭐 영화 투자 같은 경우도 기업은행이 굉장히 영화를 잘하는데 실제로 기업은행이 투자하는 방식 좀 영화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은 절대로 무조건 잘 됐던 1등 감독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박살나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자만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겠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M&A 센터를 중심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16,000원까지 가기에는 일단 PBR주, 즉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조망 부분은 좀 일부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연내 이제 15,5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를 한번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은행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은행주들 중에서도 뭐 KB금융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오히려 기업은행을 보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은행으로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경기 안 좋을 때도 보험사들은 건물 올린다. 뭐 물론 지금은 옛말이 된 네. 수준이지만은 왜 보험사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네. 없었느냐. 이 부분은 보험사들의 이제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국채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들이 훨씬 더 평가가 높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은행 가면은 뭐 7% 예금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되면 이런 상품 없어지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갖고 있는 채권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여기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다른 보험사들에 대비했을 때 부채 규모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많이 줄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뭐 3,000%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좀 큽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특히 이제 장기 계약인 연금보험들 이런 부분에 세이즈가 네네. 많기 때문에 보험주를 만약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주까지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때 오히려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두 번째로 삼성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갑자기 또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변곡점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제주은행이라든지 굉장히 탄력적인 은행주가 좀 더 네. 오를 수가 있는데 은행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과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쪽에서 대장주격인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KB금융을 한번 결국 가지고 KB금융. 왔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KB금융 쪽을 보고 있는 이유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네. ELS 쪽에서 좀 큰 비용이 약 8천억 원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순이익이 1조를 상회를 했다. 특히 수수료라든지 비이자 쪽에서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줬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증권이라든지 보험 같이 계열사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은 네. 여전히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KB금융을 포함해서 은행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로 따지게 되었을 때 0.3에서 0.5 여전히 저 PBR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이 목표를 PBR 0.8배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2차례 자사주 소각을 했고 이번 2월에도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이미 진행을 했는데 결국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더해서 연금 현금 배당에 대한 규모도 계속 올리게 되면서 여전히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관련했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종목군들이 저 PBR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주가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재밌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봐야 하는 만큼 굉장히 나는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바라보실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향방이 이번 주에 뭔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든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잘 가는 성장주들 계속 따라잡는 투자도 좋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들 종목을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포착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공지능 아이폰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애플의 새로운 AI 전략이 집중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는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아이폰 16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AI 아이폰이란 점에서 전 세계 소비자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종목과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WWD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거 올 거다. 팀 쿡이 지난달에 발표하면서 예고를 했죠. 이번에 WWDC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큰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시리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혹은 네. 번역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런 좀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별로 이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게 탑재하고, 되면서 판매량이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5%가 늘었다. 그래서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밍치라든지 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네. 2분기에 예상을 한 거로는 16 같은 경우가 전작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5%가 줄어들 수가 있다. 다만 줄어든다고요? 이 전제 같은 경우가 아이폰 쪽에서의 혁신적인 AI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에 그쵸.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기대감은 사실 계속 나왔어요. 지금 애플의 주가도 5월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네네. 이유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기대감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애플이 AI 쪽에서 크게 뒤처졌던 만큼 지금 AI 쪽에 다시 한번 좀 뛰어들게 되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iOS 쪽에서 AI가 좀 업데이트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에 대해서도 파급력이 강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AI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M4 같은 경우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와 함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좀 준비가 된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애플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선 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길었다라는 점 그리고 갤럭시에 대한 좀 이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관련했을 때 중국 쪽 같은 경우도 화웨이라든지 AI 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애플이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약 20%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조금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물론 이제 애플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점유율이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쪽에서의 우려는 좀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지표는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도 중요한데 결국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도 네.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쨌든 AI가 탑재된 그런 아이폰을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전 모델 다 밀어내기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AI 시스템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름 나오면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예상들은
뭐 그 전에 다른 AI 서비스, 다른 뭐 구글이나 이런 데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챗GPT 기반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쓰고 이런 정도일 거다. 영상이나 뭐 사진, 그래픽 이런 쪽으로는 별로 개혁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 이런 건 또 실망감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이 돼요. 일단 실망감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망감으로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서비스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적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의 사례를 봤을 때 네. 판매량이 일단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WWDC에서 애플이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일단 이번 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애플 관련 종목들 이런 WWDC에 영향을 좀 받는지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고은별 앵커와 함께 최근 애플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LG 이노텍,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액이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애플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죠. 1.2%가량 하락했고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적 이 계단식 하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24만 1,000원 선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S투자증권은 오늘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사실 아이폰 신작에 따른 매출의 확대라기보다는 ASP의 상승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폰 운영 체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즉 MLCC 그리고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OLED 관련 기업인 BH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했는데요. 최근 애플이 한국 패널 업체 1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아이폰 16 OLED 패널 양산에 대한 계약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관련 수혜주로 언급받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형주로 함께 묶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련 대장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WWDC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거래일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그다지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애플 아이폰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 반응이 없어요. 이 팀장님 어떤 종목을 그럼 골라봐야 할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결국에는 기기 쪽을 봐야겠죠? 일단 판매량 쪽에 연동되는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실제로 아이폰 판매가 될수록 실적을 찍히는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올라왔던 반면에 자화전자라는 기업 애플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없다. 주가의 자화전자. 흐름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 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용을 핵심 부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을 때 이제 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부품들을 좀 제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플,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런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카툭티라고 해서 카메라 후면에 이제 굉장히 너무 툭 커요. 튀어나오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폴디드 좀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업이 애플에도 공급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업체들 모두 고객을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애플 쪽에 공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최대 매출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16
그 프로라든지 프로맥스의 폴디드점이 좀 진행하게 되면서 네. 결국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애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약 64%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이폰이 계속해서 잘 팔리게 된다면 특히 프로라든지 프로맥스가 더 잘 팔리게 된다면 자화전자 쪽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데다가 네. 현재 주가에서 PER이 약 9.1배 수준이라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네.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뭐 아이폰, 애플 관련주들 중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앞서서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애플 AI가 뭔가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도 뭔가 개선된 그런 AI 서비스를 좀 구현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잘 갈 텐데 좀 아쉬운 상황도 있고 어쨌든 기대해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히 LG LG 이노텍 이노텍? 좀 이제 뭐 대표주죠? 아이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8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애플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함께 연동이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애플이 잘 팔리게 되면 LG 이노텍도 함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21선을 깨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대표주인 또 우리나라에서 LG 이노텍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덕호 대표님도 자,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주목을 LG 하고 디스플레이요? 있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뭐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 좀 굉장히 좀 급박했던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뭐 부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사실은 탄력을 꽤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LCD 쪽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에 또 OLED 생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까지 지금 양산 승인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LG 디스플레이보다 이제 생산량을 뭐 4배가량 더 이제 수주를 해버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서러웠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아이폰 16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들 개선세를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4월에 또 이제 파주에 있던 토지 건물들도 U+ 매각을 또 진행을 했고요. 구미에 있는 M3 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LCD 쪽을 이제 LCD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차량용 OLED로 지금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LG 전자가 지금 이제 기아차 EV에 지금 이제 뭐 OS 웹 OS를 탑재한다 이러면서 뭐 OLED 차량용 OLED를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저평가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광저우 LCD 공장도 마찬가지로 연내 매각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족쇄였던 부분을 좀 이제 이탈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주가를 현 주가 대비 10% 이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가격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가격 전략 지금 들어가도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뭐 10% 이상 담으시기보다는 일단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11,000원 정도를 이제 도달하셨을 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연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당장의 2분기 실적에서 뭐 급선회를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질적인 OLED 생산은 3분기부터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현재는 보유 의견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현금이 좀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9,500원 선에서 조금 분할 매도 하시는 방안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어쨌든 재무구조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애플의 힘을 받아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WWDC 애플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장 출발 전에 하나하나씩 좀 분석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뜨겁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는 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예상치가 19만 명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웃도는 27만 2천 명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농업 쪽에 대한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고용이 좀 견조하다, 분들이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실업률은 0.1% 상승해서 4%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들은 아닌 상황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700선을 좀 회복하고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 업종이 나오는 반면 반대급부로서 좀 하락 업종들이 크게 나오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애플의 WWDC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또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까지 큰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좀 방향성을 크게 잡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은 약보합권에서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한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이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함께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 201선을 지지받고 지난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될 겁니다. HBM에 대한 악재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 갭 메우는 자리를 이용한 7만 6천 원 사이까지 좀 매수 관점을 본다라면 스윙 전략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만큼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좋은 투자 성적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도 이제 10분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정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에서 이 빅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의 방향성, 과연 미국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CPI도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애플이 WWDC 개막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고 테슬라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미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 출발 준비해야 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탑3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미국의 지난주 흐름들 쪽에서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이 가는 모습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신흥국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부담으로서 나오는 어떤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춰지는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타났던 매크로 지표의 부담감들 특히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고 게다가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와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난주와 다르게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 어느 정도 다시 전환돼서 나올 수 있을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압박을 계속 나오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한 주에 대한 흐름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 관련된 얘기인데요. SSD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5월 달에 어떤 수출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메모리 업황을 견인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SSD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이 이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낸드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대표적인 하반기의 기대감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디램의 모멘텀보다 낸드에 대한 모멘텀들이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반응하는 정도까지 보게 되면 훨씬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시장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보는데 사이클 쪽에서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쪽인데요. 고생했던 만큼 다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업황은 저점이 작년 하반기 때 통과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전기차와 함께 Q의 확대가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흐름들을 이끌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어떤 V자 반등이 아닌 이상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섹터가 다음 주 가게 되면 6월 19일 날 인터배터리 2024가 유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쪽에서 인터배터리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기술들, 대표적인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들, 이쪽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좀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미국의 고용지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2차 전지 관련 섹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예, 그 현지 시간 그 흐름들을 보자면은 이제 WTA 뭐 관련된 그러니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슈가 그냥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제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9월 달에 또 이 부분에서 또 아이폰 16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 한다면 그 흐름들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15와 좀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은 AI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iOS 18과 그 챗 GPT 기능을 탑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오픈 AI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같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석유 관련주 가스,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좀 분위기를 탔다가 전 거래 때 그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제 액트지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조정세를 좀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별도의 이제 또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재차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리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EU에서 그 중국 전기차 관세를 좀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데 2차 전지주에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업황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 중국의 EU가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에 부각되는 이슈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이었는데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시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비공개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 EU 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각각 알려주셨는데요.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상황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이번 주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 출발하기 전에 동시효과 상황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다른 상황인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0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양시장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2,708포인트 선 부근에서 0.5%가량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합니다. 강보합권 출발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출발 상황 대형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출발 전망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견조하게 집계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소 주춤하게 된 것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8%가량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1% 이상으로 확대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0.08%가량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셀트리온도 1%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저 PBR 관련 기업인 KB금융 2% 이상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크게 하락한 채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에코프로는 0.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사와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 전거래일 1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전일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좀 한 걸음 쉬어가는 0.9%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역시나 0.1%가량 하락으로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캠 전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날아오르는 가운데서도 5%가량의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보합권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좀 엇갈리는 모습, 섹터 내에서도 등락의 희비가 좀 교차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예상되지만 HPSB 같은 경우에 0.3%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오늘 선별적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0.9%,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지금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이 오늘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있는 슈퍼위크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타낼지, 오늘 또 출발은 어떻게 보여줄지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는가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그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확인하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시장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역시 부담감이 좀 있네요. 미국에서의 고용지표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멀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금리 인하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하락세, 삼성전자가 1.5% 지난주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5%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상승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3.6% 하락세, 에코프로도 1.5% 넘게 하락하면서 장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0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월요일장 시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379.5원 선까지 지금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양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국내 이슈로는 정부에서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 기업들의 오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지수단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은 1% 이상 낙폭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채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1%가량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70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상황 강보합권 출발이 전망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0.5%가량 하락한 861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지금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시총 15위권 내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로 금요일장 7%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부담감 속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1.6%가량의 하락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나마 시장 대비 버텨주고 있는 종목은요.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차가 0.7%, 기아가 0.4%가량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는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즈, 셀트리온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하락에 좀 두드러집니다. 삼성 SDI가 2% 이상 빠지고 있고 포스코퓨처엠, LG화학도 2%가량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금융사, 지주사 전반적으로 2%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2.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흐름 살펴보시죠.
네, 지금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제히 랠리를 펼쳤었죠.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3.6%, 에코프로가 3.5%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덜 빠진 영향으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권으로 지금 올라선 모습이고요. 에코프로가 3% 이상 빠지면서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0.8%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 흐름 좋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지만 2차 전지 기업들과 다른 움직임을 항상 나타내는 종목이 있죠. 엔캠 같은 경우에 전이 5%가량 빠졌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4%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의료 미용기기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HPSP와 솔브레인은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코스닥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습니다. 리가캔바이 0.8%, ST팜도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15%가량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권 지금 레벨업이 된 기업이죠. 올 연말에 제2올리고 등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 CDMO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강한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건 음식료 기업들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베이스가 탄탄한 실적이 괜찮은 음식료 기업들로는 오늘도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양이 있죠. 우양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기업들 오늘 0.5% 업종 상승률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2등부터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전기전자가 0.4% 빠지면서 버텨주고 있고요. 조선과 그룹 지주사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안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세, 코스닥도 0.4%대 하락세, 하락가는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체크해보면 외국인 매도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쪽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580억 원 넘게, 기관도 1,20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460억 원, 5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낙폭을 줄이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지금 1,380원대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원 넘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조금 전에 1,3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379원대 정도로 환율 움직이고 있고요. 이후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3%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더 아쉽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그닥 좋지가 않은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또 외국인들의 선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00개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편안했던 모습들을 바로 또 뒤집는 모습들이고요. 아직까지 외국인 현물 매도는 그렇게 많다고 보긴 힘들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계속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지금 시장 관련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상승 종목과 탄력들은 좀 낮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업종별 보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쪽 아마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계 쪽의 강세, 음식료 쪽의 선방 쪽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서비스 유통, 철강, 금속, 화학, 경기 민감 관련된 쪽들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같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이번 주 초를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성장주 쪽의 종목들은 일단 얼만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던 반도체 2차 전지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0.7% 상승세, 한미반도체가 1.5% 유일하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반 소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저도 역시 대표님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 굉장히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긴 한데 이게 지금 또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에 대해서 계속 좀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업종별의 이제 순매수세 외국인 쪽에 그렇게 특이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전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 옥석가리가 좀 나온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좀 연이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 흐름들을 뭐 순환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변동폭이 매우 크다 보니까는 순환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 투자 전략을 취하실 때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업종을 봤을 때는 기계와 음식료 업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의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의료 정밀기기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때문에 지금 그런 같이 좀 부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화학과 운송 장비 쪽에 그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특이 사항이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별다른 큰 상황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테마를 살펴보니까 야놀자 쪽의 테마가 굉장히 좀 거세게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이비 투자와 이제 그레디언트와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벤트가 다음 달에 좀 어느 정도 그 야놀자의 상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수급적인 형태가 오래가지 못하고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 만약에 공략을 좀 해본다 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기계와 섬유의복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금속과 디지털 컨텐츠, 방송 서비스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장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 한다면은 오후장 때는 그 코스닥 쪽에서는 금속과 디지털 컨텐츠 쪽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뭐 주도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선물 시장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현물 시장도 지금 1,000억 원 가까이로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곤변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흐른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관심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놀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놀자가 미국의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73억 원가량을 조달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나온 건데요. 기업 가치가 약 12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놀자 관련 기업인 아주 아이비투자라던가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되어버린 김 때문에 지금 수산물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다만 섹터의 검색은 높지만 파란색 동그라미가 펼쳐져 있는 것을 봐서는 섹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음식료 업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용 섹터 특징적입니다. 프랑스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분 72%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에 관련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완전히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원전 산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요. 검색 빈도만큼이나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에 안착된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개별적인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선 거고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주목을 오랜만에 받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로슈에게 자궁 경부암 진단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그러한 투자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의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놀자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21%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이스 메디칼 앞서 프랑스 관련 기업 지금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가량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지주사, 지금 지주사로는 가장 높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동박 관련 기업의 SKC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를 보게 된다면 한 섹터에 주도가 되면서 외기세가 몰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섹터들이 조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특징 섹터들, 순환매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지금 많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야놀자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은 SBI 인베스트고요. 지금 23%가량의 강한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 옆쪽으로도 아주 IB투자가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오늘 시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대비 우리 기술이 좀 그래도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김밥 관련 기업, 먹거리 관련 대장주인 우양은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2%가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CJ시푸드 역시나 김 관련 기업이죠. 4%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주들 뽑았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종목들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특별한 종목들이 눈에 띄진 않는 상황입니다. 야놀자 관련돼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 추진 관련된 테마 쪽으로 오히려 작은 테마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사모펀드가 제이시스 메디칼 지분을 매수했다,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도 역시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과 동조되고 있는 상황,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들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고체 산화물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한데요. 그중에 LS 머트리얼즈가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16%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를 넘기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회사에 대한 재조명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울트라 커퍼시티라고 하는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강한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를 좀 더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돼서 또 BHI라든가 미코 같은 전반적인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들을 계속 키우는지 계속 눈여겨봐야 될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SKC가 지금 현재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JNTC라든가 피로틱스 같이 동반적인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빠르면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양산이 2년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선도적인 업체가 SKC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시장은 위축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라는 점들이 좀 더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 대장주 역할 계속 할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유리기판이나 에너지 관련 쪽은 여전히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화장품 쪽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은데 이게 지금 그 화장품을 살펴보셨을 때 중국 쪽의 매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다 한다면은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동향 데이터,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면은 중국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거에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미국 쪽에 대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ODM, OEM 업체들이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자회사가 잉글 우드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성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빅텍입니다. 빅텍이 지금 장 초반에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그 오물풍선을 내려보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좀 약간의 그 노이즈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루템이나 이런 쪽에 방산주를 많이 포커스를 두시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그 분위기를 좀 연출이 된다 한다면 전통적인 테마주는 빅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텍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갭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양입니다. 뭐 우양의 경우에도 뭐 지금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데 냉동김밥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최근에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양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변동성입니다. 네. 일단 주초에는 여러 가지 실망감이 좀 더 끼어있는 상황 쪽에서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커지는 모습들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도 FOMC 끝나고 나서의 또 기대감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변화가 들어오는지 일단 외국인들 동향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FOMC 이후를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전략 잘 세워야 되겠어요. 반 소장님은요? 예, 저는 원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일 영국에서 이제 원전 기업단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이제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방한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이슈가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기관들을 살펴봤을 때는 11일부터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 내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도 투자 포인트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이벤트에 있는 것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이데일리TV 이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CIS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정재훈 대표,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CIS라는 종목을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지난주에 워낙 2차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CIS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다면 11,650원에 공략을 하셨을 것이고 목표 가격은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CIS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CIS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7% 넘게 오늘도 강한 출발을 보이면서 저희가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지금 수익권에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 12,300원에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CIS 시초가 공략주 오늘 탄력 붙었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양질의 종목,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주요.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2분기부터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수출 매출 부분이 2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의 실망감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연된 부분은 2분기부터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수출 품목에 대한 매출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 아직 거래되는 PER이 13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종업종 내에서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역시 현재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수출 부분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또한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향 추가 수주도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루마니아나 폴란드 이외에 추가적인 국가의 소량이라도 수주 공시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출처 다각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도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기술적으로 물론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21선 위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윗부분인 46,000원, 손절가는 32,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주 오늘 시장에서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현대로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고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주간 증시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줄지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 이와 함께 CPI와 PPI가 모두 발표가 되면서 물가 향배와 통화 정책을 한 번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주간 증시 오늘 시장의 방향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센터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쉬는 사이에 네, 미국에서 노동시장이 또 뜨겁다, 네. 아직도 괜찮다 네. 이러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시장 전망치를 40% 웃돌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네. 당초 예상했던 거는 18만 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만 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0만 개 밑으로 돌면서 고용시장이 좀 식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7만 2천 개가 나왔죠. 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이 23만 2천 개였는데 그걸 후적 뛰어넘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되다가 처음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4.1%로 반등을 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중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또 이상하게 4%로 올랐습니다. 그거는 취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은 풀타임 잡 그러니까 온전한 취업이 한 60만 개가 줄었고 오히려 파트타임 잡이 20만 개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4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다시금 고용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식어가는 가운데 좀 일시적으로 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고용자 수들이 많이 증가한 쪽을 보면은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날이 풀리고 날이 좋아지면서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좀 활발해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ADP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ADP 고용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좀 둔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튀는 그림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예상치를 40% 웃돌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지금 사실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다른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참다가 네, 연준은 사실 뭐 수출이라도 잘 나오고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견조하게 버티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은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도 피벗을 선택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연준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을 보면은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되었고 뭐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하긴 했지만 그 전에 발표되었던 소득 소비 지표들도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 안에서 좀 울퉁불퉁하다 정도로 보는 것이지 여기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2와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선택했을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재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 컨빅션이 있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앞서서 금리 인하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미국 PC 물가 이미 2%대로 진입했습니다. 2%대 초반대로 갔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물가가 다시 오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높은 수준일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좀 한 발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월 FOMC를 한번 돌아보시죠. 5월 FOMC에서는 6월부터 QT,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 상한 규모를 350억 달러 축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통화정책 방향성은 완화 쪽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의 문제지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개하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 인하할 것이냐 시점의 네. 차이다라는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FOMC의 결과가 나와서 점도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점도표 연내 3회였다가 네, 맞습니다. 이제는 2회 될까? 1회도 최대 2회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보편적인 거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결에서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네. 뭐 점도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1회로 바뀔까? 네, 1회. 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리 인하 2번 정도로 좀 한 번,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을 수 있어라는 것들, 한때 5월 말에는 한때 일부 되게 미미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한 것도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시장은 좀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4년 금리 인하가 2번입니다라는 점도표를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5년, 26년 점도표도 3번인데요. 3번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25년, 26년은 유지하면서 여전히 물가가 둔화되는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점도표 수준은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선반영된 이슈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임팩트, 더 강한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안도하니까 저희는 6월 FOMC 이후에는 좀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할까요? 일단은 9월? 네. 일단은 저희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7월, 11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7월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6월 FOMC에서의 스탠스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심리적으로라도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날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 PPI가 발표되거든요. CPI, PPI 일부라도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 2달 연속 둔화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4월 CPI, 5월 CPI 둔화, 자 이제 6월 CPI,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확인하는 6월 CPI만 둔화되면 7월 말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7월에 합니다라는 것보다도 6월 말 7월 초까지는 잘하면은 7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또 다른 기대감을 자극하고 상승 능력을 자극하면서 좀 위쪽으로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CPI 발표가 네.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도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고 CPI가 주택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PC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한지도 궁금하고요.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PPI도 과연 둔화될 것인가? 네, 그거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CPI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를 봤을 때 네. 헤드라인 CPI는 4월이 0.3이었는데 이번에는 0.1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전년 대비 변화율은 거의 플랫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0.3 그대로 유지하는데 전월 대비로는 네. 전년 대비로는 3.6에서 3.5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주거비 비중이 높습니다. 주거비 비중이 높은데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인데 아직까지 둔화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인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유가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셨던 유가가 5월
6월 내내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었죠. $80 밑으로.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제한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쪽들이 좀 꺾여서 마이너스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물가 안정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PPI도 전월 대비로는 조금 둔화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헤드라인 PPI, 코어 PPI 모두 다 4월 달에는 0.5를 기록했었는데 헤드라인 PPI는 0.1 그리고 코어 PPI는 0.3으로 둔화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전년 대비로 본다면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을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MC랑 합쳐서 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되고 물가가 2달 연속 둔화된다는 그림 봤을 때 잘하면은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와 PPI 둔화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FOMC도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기대했을 때 항상 크게 충격을 줬어요, 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연내 1회 인하를 한다던가 인하의 시점이 늦춰지게 됐을 때 여름에 다가왔을 때 썸머랠리가 아니라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증시가 10%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고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여름에 그러니까 7월 초를 지나면서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까지는 7월에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7월에 확인하는 6월 CPI는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실망감, 여기에다가 경기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된다라는 실망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10%다, 15%다 이런 그림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피해야 되나?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름에 예상외의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특히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통화 정책이 다시금 앞당겨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나 FMC 의사라고 보게 된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가 더 꺾이는 그림들 둔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등락은 있겠지만 피하고 이제 상승이 끝났다.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할 정도의 조정보다는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불안감에 의해서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등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121선 좀 위협을 받다가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시원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번 주 여러 증시의 이야기들을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2,800으로 갈지 2,600대로 내려앉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신유권에서 6월 전망을 쓰면서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2,830으로 제시드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은 2,630인데 언더슈팅 감안해서 본다면 2,600으로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2,630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6월 FMC 전후로 해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2,700 밑으로 내려오면 2,600대라면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12개월 선행 EPS, 선행 BPS, 확정 실적 기준 BPS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승 여력,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2,770이었는데 주 흐름을 지나면서 2,820으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2,80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열어봤을 때 이번 주 초반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성장주나 이런 쪽들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주 후반 6월 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 후반으로 가서 우리 시장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성장주 좀 섹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네.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했던 기계, 중국 소비주 이런 쪽들이 좀 꺾였고 네.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들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 채권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좀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업종인데 종목인데 닉스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로 이번 흐름들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6월 말까지 시장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 이번 주까지 뭐 지켜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이제는 앞으로 좀 삼재가 되어 있고 이를 소화하면서 경계감이 짙은 시장은 이번 주 말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 후 45분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이나 종목들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남은 시간 또 오후에는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자, 오늘 시장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 경제지표 발표, FOMC 결과 회의록 등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경계감은 조금 다소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을 재터치하면서 외국인 수급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CPI 발표 그리고 점도표 공개 전인 우리 시장으로는 수요일 정도까지 주 초반에는 이러한 전망 흐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계감이 짙은 시장 속 오후장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세 보였었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좀 반등을 줬었던 섹터에서 좀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반락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금 개별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장 초반부터 제이시스 메디컬이 공개 매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의료기기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다시 한번 종목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그리고 한 일주일 넘게 기간 조정이 있었던 전력기기 섹터가 지금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면서 HT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강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흐름이
어떤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수요일 정도 시장까지는 조금은 좀 단기간의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은 짧은 단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짧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기간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의 접근도 유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해운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수익 얻을 수 있는 업종들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장 잘 대응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